3월 교육청에서 5등급이었다가 9월에 1등급이 오른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생길까? 일단 정확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 그냥 기출을 풀어봤다, 연계 공부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수단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뭘 확보하는 거? 정확하게. 또 이런 친구들 많을 것 같아. 나는 국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실제 사례로서 3월 교육청에서 5등급이었다가 9월에 1등급이 오른 친구들,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뭐 제가 가르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버라이어티한 변화가 생길까? 일반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아직 4등급 미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내가 글을 읽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전혀 생각이 안 잡힌 친구들, 그냥 문제 풀고 정보에 쫓겨서 시간을 녹이는 친구들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3등급의 벽에서 못 벗어난 친구들, 대충 글의 흐름은 알지만 흐름만 알지 정확하게 내가 이 글을 왜 읽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화될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2등급 친구들은 흐름도 잘 알고 글도 어느 정도 읽지만 역시 시간 관리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지에서 파나온 미세한 함정의 포인트들을 잘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낚이는 거지.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결국 1등급이 나오고 나아가서 100점까지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주간지를 줄 때 항상 주는 포인트가 뭐냐면, 지문을 주고 그 지문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간식 문제로 다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점수가 대폭 올랐던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그 주간식 문제를 진심으로 응해서 잘 이행한 거지. 그래서 학생 스스로 알게 되는 거지.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이 글은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이란 건 제재가 달라져도 사실 말하는 포인트라든가 전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루는 제재의 비슷함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로 익숙함이 들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런 공부가 잘 안 된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험에서 만나는 낯선 지문들이 그냥 낯설게 느껴지고 끝난다 이 말이죠. 전혀 익숙함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런 포인트들이 안 서는 거.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시험의 정답률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시험에서 풀었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한 문제의 정답률을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최소한 그 정답률이 90에서 95%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니? 바로 시간이죠. 시간 부족 해결. 이 시간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일단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모의고사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냥 뭐 모의고사 사서 자습실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 정도로 끝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실전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친구들과 같은 공간에서 좀 압박받으면서 시험을 풀어본 경험치들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 EBS 연계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단순 EBS 연계 공부와 더불어서 시험 운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시험을 잘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이런 거야. 일단 선생님이 아까도 정답률을 얘기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국어에만 가혹하다 이 말이야. 국어를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다 맞으면 좋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희가 그렇게 가혹한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읽을 줄 알잖아. 근데 미안한데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실제로 시험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은 정답률이 뭐 20% 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냉정하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고민하고 푼다고 해서 쉽게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정리해 주면 좋은 거야. 일단 내가 요걸 확보했지,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난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푼 거에 대한 정답률을 확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시험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은 과감하게 놔주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서 딱 요 생각만 하는 거야. 내가 이번 시험에는 모르는 거 5개 있어서 5문제를 놔줬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4개만 모르겠다. 이렇게 그 개수를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지. 선생님 저는 아직 모르는 문제가 25문제입니다. 사태가 좀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그럼 매주별로 내가 한 3문제씩 성장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정확하게 잡혀야 여러분들도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점수가 올라가는 경험과 더불어서 점수가 무너지지 않는 경험을 한다고. 국어가 무서운 게 뭐냐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과목이 국어야.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방지하고 내 하방의 안정성을 갖춘 상태
상태에서 점수를 높은 상태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건 요 두 가지의 콜라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기출을 풀어봤다, 연계 공부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수단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뭘 확보하는 거?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거, 혹은 나의 장점을 정확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뭘 못한다를 알고 그걸 기반으로 시험에 적용. 근데 이걸 알고 시험에 적용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성찰. 왜 나는 시간이 부족했지? 모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주라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경험을 한 친구들은 이 두 개의 콜라보가 연속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알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